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4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신사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진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 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큰 산이라든가 평야, 광야 같은 개념이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후중하고 아주 큰 개념의 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뭐 참고적으로 이제 건토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무토가 왕하게 되면 체되고 막히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해야 된다. 그리고 무토가 간목을 쓸 때는 개수하고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용신을 취용하는 것은 위주로 쓰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4월입니다. 염상절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4월은 뜨거운 여름에 화토가 같이 왕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뭘 쓴다? 간목으로서 소토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해 줘야 되는데, 자, 4월은 뜨겁습니다. 무토도 마른 땅이죠. 뜨거운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 등거죽처럼 논밭이 사냐가 다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죠. 거기에 심어져 있는 간목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이파리가 났고 앙상한 유령 같은 그런 줄기만 있고 나무는 죽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가 왕해서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돼요? 이때는 수가 있어서 이 수를 얻어야지만 무토를 갖다가 건토인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준다 그러죠. 윤택하게 해준다. 마른 땅에다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땅을 스며들어서 땅에 생명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윤토라고 하는 개념이고, 땅이 윤택해지게 되면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목도 생기를 얻어서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자라나게 되고, 큰 나무일수록 아주 큰 그늘을 또 들이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무토가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물론 우선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든 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다?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무토가 임수 쓰는 사람하고 4월에 무토가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반도, 대한민국만한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겠죠. 거기다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린다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전 국토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강, 낙동강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그 땅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편제가 좋다, 정제가 좋다라기보다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되 그 전제는 개수를 꼭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4월은 화가 왕하면 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더라도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이 있어서 저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목을 살리고 토를 윤택하게 하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다.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바로 일간이 태어난 배경과 같은 것이고 일간이 태어난 환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에 비해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혹자에 따라서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왕세라고 하는 개념하고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내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또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개념인데, 일간이 좀 왕해야지만 사주 전반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두머리로서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것, 자기 삶을 주인공이 돼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간이 힘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 한난조습인데,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과 같이 한난조습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가 좋다.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고요. 월지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고 오화가 양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 사화는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하고요.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체양용 음이라고 해서 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기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분기로는 병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간을 봤을 때 병화는 양화이고 정화가 음화가 되죠. 그래서 사화는 음이지만은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양대 양의 양화가 양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본시 양화가 양토를 보게 되면은 저거는 편인 또는 편인격으로 봐야 될 것인데, 4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토동궁이라고 합니다. 화토동궁. 그래서 병화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화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간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4월의 무토를 편인격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고 저거는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4월의 무토도 병화가 4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사주, 즉 득령했기 때문에 매우 왕한 사주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신왕하게 되면 후중하고 울체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간목으로서
무토를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7살인 간목을 얻어야지만 될 것인데 4월은 매우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저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주용할 때 경금을 대동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과 더불어 개수를 지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식상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인목을 봤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인목은 편관이 되는 것이고 4월에 무토가 신왕하니 반드시 간목으로서 수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천간의 간목은 지지 인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목을 얻었다 무인일주가 돼서 국생은 좋다라고 하면 인중이 있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원령 자체가 4월이기 때문에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자 목분비회라고도 하고요. 또는 화왕목분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데 물이 없으면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나무가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더욱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자, 4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기후가 어떻게 되어 더 뜨거워질 것이고, 무토는 더욱더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을 때는 인목이 용도 쓰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가 없는 인목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을목은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정관, 이걸 관사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뭐 관사론적으로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간의 을목, 지지, 인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사론적으로 논하지는 않지만 역시나 수가 있어야지 을목의 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는데 토생금이죠. 왕한 무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수라든가 뭐 개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수로서 금으로서 수를 생애는 그런 용도로 쓸 것인데 만약에 이것도 수가 없으면 그냥 뜨거운 열기에 금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자 연지에서 축토를 봤습니다. 축토.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으로는 겁재가 되지만은 겁재로서 토가 되죠. 근데 저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사축회금이 돼서 이 월간에 있는 신금이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죠. 만약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고 하면 화가 왕해집니다. 을목도 말라서 죽을 것이고 인목도 목분비해가 될 것이고 신금도 화왕 금용이 될 것인데 이것이 축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축, 회금, 신금이 살 수가 있다. 그렇다 해서 수가 뭐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축중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열함을 면치 못했지만은 축토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주국수의 큰 차이를 가지고 왔다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있습니다. 수가 부족한 사주인데 시지에서 자수를 얻고 자수의 뿌리를 얻어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는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사축, 회금한 신금에 이렇게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죠. 화도 있고요. 일간도 세력을 얻었죠. 재성도 있습니다. 더해서 인중 간목으로서 뭐 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화운이 좋을 것인지 금수운이 좋을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해시도 똑같이 수를 얻은 것은 좋습니다. 해묘한 목도 세력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해한 목으로 배웠죠. 인해한 목이 되면은 수가 없어지고 다 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인해한 목하면 당연히 인중 간목도 있기 때문에 목이 세력을 얻는 것은 얻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해한 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세력을 좀 크게 얻었을 것이네. 인해한 목이 되면서 목이 세력을 얻으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이 좀 약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태중 있는 임수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회충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해 합의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회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뭐 나름대로 임자시하고 봤을 때 그렇게 사주 원국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짜임새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제 운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역시나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해시가 아니라 이제 개축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축토 두 개인데 사축, 해금에 신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습토이고 개수도 축에 다 여기에 뿔을 뒀고요. 신금의 생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 정도면은 수가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시나 사주 구조는 나쁘지 않는데 금수운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인시, 을묘시는 이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건 이제 능의 수가 부족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임자, 개축,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라고 보여졌지만은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고 해서 수운이 들어오게 되면 좋으냐? 그것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수가 들어오게 되면 목이 너무 또 왕해지는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가 갑인시, 을묘시라고 보여지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가 없습니다. 단 진중개수, 축중개수에 사축해금한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수가 물론 부족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운에서 수운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이렇게.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운의 흐름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진씨는 그래서 금수운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모두 이 사주는 수기가 부족하니까 이거는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인사신 사명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임술시도 역시나 임수가 있긴 하지만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